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자 검찰이 다시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내리지 않은 지 약 4시간 만인데요.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좀 연장해달라라고 하는 검찰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밤중에 다들 많이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면 대통령 지금 석방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를 못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은 검찰이 요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불허했을까요? 저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에서는 기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완 수사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흘의 연장 신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본 것이죠. 예. 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속기간 20일을 공수처 열흘 그리고 검찰 열흘 나눠서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내부에서 협의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 그러면 공수처가 연장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검찰로 넘기겠다는 뜻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본인들이 이제 손을 떼겠다라고 하면서 예.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일찍 넘겼어요. 예, 검찰로. 그때도 검찰에다가 기소하라고 했어요. 수사란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능력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예. 나왔는데 이러한 법조항으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공수처가 알면서도 넘긴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만약에 연장을 신청했으면 법원이 받아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네,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어쨌든 지금 수사 권한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봤던 것이고 예. 지금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도 예. 검찰에게 이게 연장해서 수사할 만큼의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뭐 열흘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연장 신청을 하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더 하고서는 검찰로 넘겼다면은 예. 검찰이 정말로 마무리 수사를 하고서 기소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당연히 연장에 대한 허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구속시킬 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든 이른바 공수처를 만든 취지가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만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라 그 취지인데 그 공수처를 만든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 공수처법 26조를 거론했는데 공수처법 26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기소는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넘겨야 되는데 그때 증거 기록과 여러 이제 서류를 검찰에 넘기고 검사는 그 서류를 넘겨받으면 좀 즉시 이 공소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공수처에 다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쭉 봤을 때 지금 이첩을 받은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하던 걸 본인들이 이어서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예. 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니까 판사가 봤을 땐 이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규정을 보더라도 받으면 신속하게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건데 예. 왜 이 보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게 과거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때도 예. 한번 기소를 해달라고 공수처가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검찰이 우리가 보완 수사할 거다 해서 배당까지 해요, 형사부에.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거 법적 근거가 없다. 왜 당신들이 우리 수사한 거를 마침표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를 하겠다고 하냐.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도 추가 좀 조사를 하고 기소를 했거든요, 검찰이. 근데 그때는 구속 사건이 아니었으니까 법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고 수사건이 이 수사 과정에서 누구한테 있니 없니를 따질 그 계제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구속을 하면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수사
수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사건을 필요성에 의해서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일방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아니라 그냥 법령의 해석을 법원이 내렸을 뿐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중앙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다르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도 전 같은 판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하면서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네. 강조를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예. 과거 뭐 조희연 전 맞습니다.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전례가 있다라면서 사실 설명을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맞습니다. 달라서 맞지 않다라는 예, 그때 전례는 구속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조희연 전 교육감도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과거에도 부산 교육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본인들끼리 뭐 핑퐁을 하고 왜 이 부분이 이제 당신들이 보안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신경전은 있었지만 예. 그때 구속 기소가 아니고 뭐 연장을 해달라는 법원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사안이라서 그때는 이 사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니까 너네 네네. 구속영장을 연장할 수는 없어 이렇게 내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냥 검찰 공수처가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판사는 권한이 없으니 네. 구속영장 연장은 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공소장 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간단한 보안 수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검찰에서도 공수처 같이 좀 언론에 여러 가지를 흘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공수처에서 기록이 온다라고 해도 본인들은 공수처의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거는 보안 수사라는 개념에도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열흘씩 나누기로 했었는데 검찰에서 공수처가 이제 못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본인들에게 그 일찍 넘기라고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형태로 검찰이 언론에 그 보도가 나간 부분들도 판사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보안 수사의 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공수처가 영장을 신청했던 서부지법이 아니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신청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관할법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의식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다면 혹시 또 허가가 났을지 왜냐하면 그전에 또 막 판사 쇼핑 논란도 있었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법원의 믿고 차이는 싶고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1심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하도록 되어 예.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이외의 다른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별히 서부지방법원을 한 것이 주소지 관할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못 믿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수처 단계에서의 논란들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공법으로서 중앙지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냐 없냐 사실 네. 이건 뭐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뭐 법조계에선 관심 사항인데 많은 국민에게의 관심 사항은 공수처와 검찰의 힘겨루기 수사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불허가 됐으면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맞습니다. 구속돼 있는 대통령은 풀려나는 거냐? 이제 이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밤에 또 다시 이제 법원이 재연장을 신청을 다시 검찰이 재신청을 했으니까 뭐 결과 나올 텐데 만약에 영장을 구속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물론 대통령 그냥 그대로 구속 상태로 네.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는 거고 그거는 뭐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없고 문제는 오늘 중앙지법에서 또 불허할 경우에 네네. 검찰의 연장 요청을 또 불허할 경우에 그럼 대통령은 풀려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맞습니다. 주 관심사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으니까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장을 사실상 그렇게 더 주장하고 하고 있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속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풀어주고 기소를 할지는 검찰의 몫으로 남는 겁니다. 판단으로. 네. 그러면 이 국면에서 검찰이 석방을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미 선행적으로 구속 기소를 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관련해서도요. 이 형평성 문제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법정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은 주요 임무 참여자들에 불과하지만 수계, 우두머리는 대통령이에요. 훨씬 구속 기소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우리는 석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한은 매우 좀 촉박할 수는 있습니다. 공소장 쓸 시한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검찰도 이거는 공수처와 함께 법리에 대해서는 좀 치밀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나눠서 하기로 사실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열을 더 하겠다는 게 법원에 의해서 이건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예. 받은 부분이고 그렇다면 아마 재신청을 한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2월 6일까지가 시한이고 2월 5일에는 구속 기소로 왜냐하면 그렇다면 추가 수사가 없으면 기소가 어려운 사건이냐 이 사건 자체가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밑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증거도 확보가 됐고 진술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소장에 여러 수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여러 공소장의 공통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공소장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 크게 시간이 필요한다거나 추가 보완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안은 아니라서 지금으로선 거의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100%에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장 연장이 다시 한번 네. 불허가 되더라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기보다는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공소장을 써서 법원으로 넘기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라 해야 쪽에 됩니까? 다수다 아니면은 주류적인 판단은 그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석방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저는 아니면 가능성이 낮다는 있다고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열을 검찰 열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빨리 넘기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공수처의 그 수사 의지라든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검찰에서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은 거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예, 예. 많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사는 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도 공소장 자체는 꾸릴 수 있겠지만 문제는 당장 구속해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실체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것이죠. 예.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지금 검찰 한 26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때 내일이에요? 석방을 내일? 예. 석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가 뭐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미진하다라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의 어떠한 판단이 뭐 무죄라든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석방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소환 조사라든지 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 신청에 대해서도 불허가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경찰이 유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검찰이 석방 상태에서 조사를 하면서 경찰로 사건을 먼저 보내고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네요. 예, 정말 복잡한 네네, 상황이 예.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들 중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연장이 네. 되거나 만약에 이제 뭐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네. 된다면 물론 경찰의 사건을 넘겨가지고 수사를 받는 방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당장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맞습니다. 하게 되는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응할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기한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경찰만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친정이라고 하더라도 후배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조사에 뭐 아주 착실하게 응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물음표가 쳐진다고 생각하고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올 나오기 가능성은 어려울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연장도 되지 않고 예. 그랬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선택지가 법률적으로는 열려 있는 겁니다. 판단의 영역이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으로 조금 더 수사를 하고 넘길 것인지. 그런데 불구속 기소를 제일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완전히 이 트랙이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구속 기소가 되면 이 기본적으로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이 사람을 무한정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인신 구속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심, 2심, 3심 다 합쳐서 2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재판을. 다만 두 번 갱신이 각 심급별로 가능합니다. 최대치로 6개월이에요. 구속 기소가 된 사건은 그러니까 18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될 수 그렇죠. 있는 기간이 최대치가. 최대 네, 18개월 18개월입니다. 정도다. 근데 불구속 기소가 되면요 예. 무한정인 겁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저희가 형사재판부에서도 가장 선순위 사건은 당연하지만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이에요. 예.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주고 조건을 들어서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예, 예. 거거든요. 예, 그냥 예. 풀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법 질서의 문제도 있고 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전 구속 기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